안녕하세요. 로고스의 나정원 변호사입니다. 산재에 관한 오늘은 이제 판결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무상 질병에 관해서 그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이제 기준에 관한 판결입니다. 일단 이제 원칙적으로 대법원 이제 판례의 취지는, 업무상 질병과 이제 그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그 질병이 업무 자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발병이나 또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판결들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육체 노동을 하는 근로자가 근골격계에 질환이 생겼다, 어깨나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무를 하다가 그 해당 부위에 질병이 생겼다, 이런 경우는 이제 질병의 발생 원인 자체가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많은 일반적인 대다수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그 발생 원인이 바로 연결되진 않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또 고혈압으로 말씀드리죠.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 이 고혈압 자체가 이 업무 수행과 직접 연결이 되진 않을 수 있어요. 뇌졸중의 경우도 발생하는 원인이 또 한 가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주된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은 사실은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인과관계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입증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인 입증, 자연과학적인 입증은 예외를 거의 두지 않고 입증할 것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입증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그런 정도에까지 입증을 요하진 않고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히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법적 용어로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 정도가 그렇게 주관된다라고 하면 그건 입증됐다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그런 기초 질병이 있었다. 혈압이 약간 높다던가 당뇨가 있었다. 그 기존 질병이 있었는데 직무가 가중해서 또는 그 직무가 원인이 돼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가 됐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 역시 인과관계는 인정이 된다. 그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까지 이른 경우 그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근로자,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여서 입증의 정도를 상당히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 버스 운전기사가 이제 전세버스 운전을 하는 분인데 굉장히 하루에 장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는 시즌인 경우 이 업무가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주말에는 주말대로 또 더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업무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업무상 부담이 갑자기 단기간에 급증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또 이 망인이 휴게실이 아닌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 보니까 대기 시간도 규칙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대기 시간도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근무 강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 운전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과도한 그 업무를 수행을 하였고, 뭐 야간 근무를 포함해서 뭐 15시간 이상 넘게 운전을 해서 새벽에 귀가했다가 또 충분히, 그러니까 한밤중에 귀가했다가 충분히 쉬지 못하고 또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쓰러져서 사망을 했다. 이런 사안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 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발병 당시에 피로가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보아야 된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던 사안입니다. 좀 끊어줘. 여기 내가 그 잘못 커서 잘못 누른 것부터. 이게 또 안 돌아가네. 참. 이대로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 사안과 같이 뭐 뇌졸중, 급격한 뇌졸중 내지는 뭐 심장마비, 뭐 이런 이제 갑자기 예상할 수 없었던 이제 그런 그 질병으로 이제 사망을 하였는데, 평소에 지병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뭐 고혈압이 약간은 있었다거나 뭐 그랬을 수는 있죠. 근데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까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었던 고혈압의 경우 이렇게 이제 업무가 과중하게 이제 그 증가하면서 그런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발병해서 사망까지 이른 경우에는 기존의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주된 발생 원인은 아니더라도 영향을 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그 질병과 업무 간의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